생존 우선순위 뉴스 2025년 3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것을 중국 정부 보조금 대 미국 관세와의 전쟁이라고 제가 작성해 본 내용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 보조금 대 미국 관세와의 전쟁으로 현재 돌아가는 현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이 과거 중국과 수교한 이유 중 하나는 싼 농업이었다.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게 농업비가 싸기 때문에 중국으로 그 제조를 넘긴다. 이렇게 해서 그 중국이 등소평 때 문호 경제 개방을 하면서 성사가 돼가지고 소련 견제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 제조원가 구성비는 그 노무비가 컸을 것이다. 인건비가 높으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근데 현재 중국 제조원가 노무비가 아마 상승했을 것입니다. 노무비가 좀 커졌을 거예요. 경비도 좀 늘어났을 거고. 그렇다면은 중국이 제조 강국과 세계 시장 지배를 위해 생각해낸 것은 정부 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자본주의 아니면은 책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의 발상은 민주국가에서도 있긴 있지만은 아주 중국은 노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증가된 그 제조 원가를 정부 보조금을 주니까 제조 원가가 이렇게 줄어드는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과잉 생산을 하고 덤핑 수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 때 그 재무장관이었던 그 앨런 언니가 가서 시진핑한테 너무 과잉 생산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됐죠. 그래서 싸게 덤핑 수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마진 붙인다든가 이런 거 다 생략하는 겁니다. 중국 산업 고도화, 중국도 산업이 고도화되고 자동화 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구성비가 좀 변동이 됐을 거예요. 재료비는 이제 그 인프레 등에 의해서 그 지하자원 내지 원재료 등은 좀 가격이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상승하는 추세일 거고 노무비가 좀 상대적으로 줄었을 거고 경비가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서 증가했을 겁니다. 감가상각비 등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더 늘려주고 제조원가 감소 효과는 계속해가지고 덤핑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트럼프가 왜 관세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 중국과의 디커플링, 공급망 디커플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 내 제조시 제조원가 구성비는 역시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보다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은 덤핑 수출에 의한 수입가가 상승하니까 그만큼 이 수입을 억제한다든지 미국 내에서 제조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 국내 소비자 가격은 정상적인 인플레가 된다기보다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법인이나 개인 모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내는 관세를 가지고 그 정부 수입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소득세를 대체하면은 물건 값이 조금 비싸지더라도 충분히 그 소비자들이 수용하지 않겠냐, 세금을 안 내니까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을 때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들은 제조 원가 패러다임에 꽂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뭐냐? 재료비하고 농업비 경비를 재료비와 농업비 경비를 그냥 다 운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디커플링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조 원가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게 제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조 원가를 지배하는 이 월스트리트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근본적인 제약이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것에 누군가는 성공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극단적으로 갈등하나? 이렇게 갈등 구조도를 그려봤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안정성이 필요하다. 안정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극단적 보수주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한편 성장성도 지속되어야 된다. 성장성이 지속되기 위하여는 극단적인 진보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대립을 현재 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결국 하모니 아니냐 이거예요. 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분들은 국가의 생존이라고 보수주의자들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표면적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각자가 은폐된 이기주의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진무구한 국민들은 정당 당파 싸움의 희생양들일지도 모른다. 보수와 진보란 당파 싸움의 선전선동에 대부분 세뇌되었다. 한국은 92%란 높은 갈등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보다 더하됩니다. A의 공동의 목적은 국가의 생존과 국익이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A- 좋게 말해서 개인의 안심 인명이고 실제는 개인의 은폐된 이기주의가 동인일 것이다. 즉 돈이 목적이다. 보수와 진보는 실체일 뿐이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요소이다. 인간이 양파를 가지고 있듯이 말이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립은 의미가 현재 없어졌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 설명한 거에 의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이제 시대는 국가 자본주의 성격 대 금융 자본주의 대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삼원색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교차점이 하모니의 출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과 사가 공존하는 조언을 만들어야 된다. 뭐 공공만 위해서 나는 산다. 정치인들이 나는 국민을 위해서 다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적인 것도 명예 내지는 또 경제적인 측면도 굶어가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양파를 가지고 있는 자연의 섭리, 하물며 인간의 뇌도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집니다. 좌뇌는 이성적 합리성이고 우뇌는 창의성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성장도 필요하고 안정성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상호간에 인정해서 이 교차점에서 하모니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보수 쪽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 자신들은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교차점에 의해서, 계속 성장하고 안정성도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과 안정의 교차점은 타협이 아니다. 기업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하물며 정치가 교차점에 합의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친중 매체의 아주 노골적인 중국 종속 뉴스라고 만들어진 협정 그 진원지를 찾아서라고 3월 10일 날 이우성 기자가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생긴 모양이 꼭 중국인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 하는지도 모르죠. 2025년 협정정서는 과거의 반중정서와 완전히 다르다.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국내 극우 진영이 미국 내 반중 보수 세력의 논리를 가져와 퍼뜨린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쯤 지난 2021년 봄 한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폭발했다. 시사인 717호 반중 정서 이끄는 핵심 집단 참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문화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요거에 제가 일단 물음표를 붙이고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반중 정서의 핵심 세력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협중 정서, 무장한 협중 중국 혐오 세력에게 아예 국내 보수 정치권이 장악당한 것으로 보인다. 협중 보도의 선봉에 선 언론 스카이데일리, 파이낸스 투데이, 에포커스 타임즈, 이 생전 우선순위 뉴스도 알게 된다면은 아마 이 기자가 저도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보면 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용 안 당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2020년 당시에는 개표사무원 위촉에 국적 제한이 없었으나 2023년 11월 한국 국적 제한에서 위촉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 대선이 2022년도에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 그 다음에 2024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한 거는 선관위에 중국 국적자가 없다. 이런 거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모양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강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나라다. 한국 리서치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반중의식 조사에서 전체가 그렇다가 78.6%, 민주당 지지자는 83.4%가 2021년에 이랬다. 이게 국민의힘이 83.1%였고 이것도 저는 한국 리서치 조사를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한국 리서치 자체가 친중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은 홍콩처럼 중국의 속국이 될 위험이 있다. 2025년 올해 한국 리서치가 했는데 전체는 그렇다가 28%, 민주당 지지자는 4%, 그럴 리 없다. 국민의힘 69%가 이렇다. 극명하게 이런 리서치 조사 내용을 가지고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꼬원구이라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중인인데 중국 당국이 자신을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하려 하자 미국의 망명에 중국 고위관리의 비리를 폭로해 유명해진 인물이고 배너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무역전쟁 계획을 수립한 설계자이다. 공자학원을 통해 간첩 활동을 벌인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것도 음모론이라고 이 사람은 쓰고 싶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중국 정부에 대항하겠다는 명분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먹으며 유행한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미국에서 거원구이가. 최근 불거진 혐중 전선은 그 출처가 간단치는 않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침 감기가. 2월 25일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2025년 대중인식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이 남북통일과 안보경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믿을 수가 없네요. 2023년 비교하면 12에서 20%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중국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2023년 16%에서 2025년 33%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또한 2024년 6%에서 16% 높아졌다.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의 혐중선동이 그들 기대만큼 사회 전반에 먹히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혐중 논리, 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논리나 마찬가지. 기자가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저는 반중주의자인데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국내 기술 탈취 실제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6.25 전쟁에 중공이 참전이 없었다면 통일이 되었을 거 아니냐. 현대 중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젊은 세대가 모른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자신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역으로 방증하는 것 아닌가. 기자에게 한마디 하자면 한국을 떠가 그냥 중국에 가서 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기급은 내달라고 광고가 흘러넘치는가? 김익환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3월 10일 날 오후 12시 6분에 보도한 내용인데 제목은 내 기부금 이렇게 쓰다니 악질공익법인 324곳 적발 기부금 빼돌려 계좌로 입금한 이사장 기부금으로 아파트 기금속 쇼핑도 국세청 복마전 공익법인 324곳 적발 엄청 많네요. 증여세 250억 추징 공익법인 복마전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사들인 백화점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행위 방식으로 현금화했다. 이 현금을 모조리 자기 계좌로 입금했다. 다른 공익법인 근무자 B씨는 기부금을 활용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아파트를 공익법인인 출자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 제공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종교와 사회복지, 의료, 문화를 비롯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익법인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2023년 16조 원으로 전년 14조 4천억 원에 비해 1조 6천억 원이나 불었다. 하지만 기부금 부정 사용하는 등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을 전담부서로 두고 이 같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공익법인이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거로 돼 있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정부 공사 등도 있다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라면은 감사를 받게 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USAID를 없애듯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OECD 최고 준조세 부담 증가율 한국경제 짓눌러 김성훈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3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에서
사회 보험료 규모가 177조 7,872억 원인데 명목 GDP 대비 7.4%가 나간다. 건강보험이 제일 많이 나가네요. 82조.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국민부담 10년새 2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7.5% 달해 초고령 국가 일본보다 2.7배 빨라 고용 소비 위축된 경제성장 둔화, 포퓰리즘 경계 급여 항목 조정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액 수가 통제에서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정책 목표 전환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당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고, 도덕적 회의도 있다. 산재보험 등 방만 지출 등 그래서 그 제재 강화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제까지 뉴스로 들은 지득된 정보는 조선족, 중국 국적들이 직계 좀비소까지 등록하여 건강보험을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가? 중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의료보험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화돼 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용량 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동네 의원에 가서 경험한 거는 분명히 북한 말씨를 지고 조선족 말씨인데 그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본인이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직계 좀비속을 다 들여오게 해가지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은 월급이 싸다 그런다면은 그 직계 좀비속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이 직계 좀비속까지 전부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대단한 권리인 양 아주 건방지게 그 할마씨가 니북말로 그 조선족 말로 뭐라고 떠드는데 얼마나 건방져 보이는지 아주 그때 그 조선족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족이 들어와서 일한다면은 국적이 이중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을 그렇게 주면 안 됩니다.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본인 것만 해주면 되지 않겠냐. 중국도 우리도 다 대불고 들어가가지고 직계 좀비소까지 다 건강보험이 되는지 그거는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렇게 해준다면야 우리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 이용량 관리. 근데 뭐 이거는 조선족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병원 쇼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많죠. AI 시대 전력이 국력, 서울 한복판 데이터센터 전기차 6,500대 맞먹는 전기 쓴다. 김보경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3월 10일 날 보도한 얘기입니다. 바야흐로 전기 패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전기가 없으면 더 이상 경제 발전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하느냐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과제다. 그래서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AI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뭐 전기 에너지 절감형 이런 것도 노력하고 있다.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사용 전력도 폭증. AI 데이터는 기존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전력 확보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와 전기 사용량 2024년에 메가와트네요. 2499 메가와트로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늘었답니다.
서울 가산동에는 SK 브로드밴드가 2021년에 지은 도심 최대의 데이터 센터, 가산센터가 있어 IT부와 46메가와트 규모인데 이건 200와트짜리 가정용 컴퓨터 23만 대를 동시에 돌리는 것 같은 전기를 사용해 7kW 완속 충전기로 전기 자동차 6,500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것이 SK 브로드밴드가 진 그 가산센터의 건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세 가지가 돼 있는데 문전권 대 원자력 가동 중단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태양광 풍력 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화력 발전 또 수력 발전을 여기 수력 원자력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서로 맞아야지 어느 한쪽이 너무 치중하면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을 앞두고 알아야 할 사항, 존 캠브렐 AP에서 3월 10일 오후 4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실무진들이 그 젤렌스키하고 사우디 어디냐면 제다 여기인데요. 이 제다가 그 왕궁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왜 이런 데서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네옴시티도 여기에서 뭐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는 자신의 비서실장 예르막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이름이 같네요. 성이 같은 것 같습니다. 러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포함한 팀이 이제 그 사우디 여기 그 제다에서 만난다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회담에 미국 팀을 이끌고 모하메드 왕세자와 또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것은 이탈리아, 이스라엘, 사우디, 인도로 연결하는 그 석유 회랑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맞불.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나 했더니 뭐 우리나라 뉴스하고 거의 유사한데 프리덤 쉴드 자유방패를 20일까지 일정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훈련이고 이번 훈련에 육해공 등 모든 영역에서 야외 기동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민가에 있는 지역에 폭탄을 잘못 투하함에 따라 실탄 사격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뉴스도 내보냈네요. 한국군은 북한이 추가 군사활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 경제위기 보도 있단다. 푸틴. 높은 금리의 신차 주택 판매 급감 휴전 추진 배경 오노다 유이치가 산케이 신문에서 3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 10%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러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1%고 하는 이례적인 고금리로 높이 설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나 기업 활동이 압박하고 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넓어지는 매입량 했는데 러시아의 그 유력지 독립신문은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을 기다리는 연대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를 했답니다. 같은 문제는 주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의 대형 컨설팅 회사는 2025년 신축 물건 판매수는 2024년 대비 1935%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신문 메도모스티도 1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금리 지불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러 경제는 기업 도산의 대규모 증가 리스크를 직면해 있다고
러 싱크탱크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활동에 지장도 주지 못하고 라는 소제목으로 고금리가 경제에 걸림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을 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면 또 인플레이션이 가속돼 가지고 가뜩이나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연금생활자나 저소득층에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 확실시 된다.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유럽 국가들이 발동한 제재가 꾸준히 러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장관도 왜 영국이 우리 금융자산을 니들 멋대로 우크라이나에 주느냐, 그거 돌려줘야 된다 우리한테 라고 요구하는 거죠. 댓글 중에서 해설이라고 왜 러시아의 매수 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30년 전 국가가 무너진 스라린 경험이 사람들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사키 마사아키라는 사람이 추가적인 해설을 했습니다. 미러 접근은 시진핑 주석에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이제까지 반대했는데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뺏어도 불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미러 접근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 이미 점령한 땅을 러시아가 갖는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진핑 엄마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미국이 인정한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힘으로 대만을 빼앗아도 아무도 불평할 수 없네요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머니포스트에서 3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SOP 사업보고서 기재내용 소급 정정 공시에 따라 5년치를 2023년에서 19년까지 정정보도를 했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정정보도를 했는데 이 SOP라는 회사가 그 대표 서비스는 아프리카 TV를 하는 거네요. 1인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근데 플랫폼 매출이 약 한 75.3%, 그 다음에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매출이 약 22.9% 정도. 어떤 회사가 주인가 봤더니 세인트 인터내셔널이 25.76%, 국민연금공단이 6.73%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아니지만은 2024년장 결산보고서에 무엇이 오류가 되었을까? SOP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2024년 사업부가 공시가 되면은 캐나다 사항을 세계 각지로 부풀리는 영국 BBC, 트럼프 광기 시로, 코카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불매운동 확산, 뉴시스가 3월 10일 날 오후 4시 51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캐나다 매장서 미국산 주류 철거 명령,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대신 캐나디아노로, 반 테슬라 집회에 불매운동,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미국산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면은 딱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항을 세계가 불매운동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된 보도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 스타벅스 안 먹습니까? 맥도날드 안 먹습니까? 코카콜라 안 먹습니까? 불매운동 한국에서 일어났나요? 아메리카노가 카나디아노로 이름을 바뀌었다. 그 관세 때문에 이제 캐나다가 지금 새 총리가 저항을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원유가 메뉴에서 제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3월 10일자 뉴스레터입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에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세브론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도록 허용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선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거래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미국 수입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동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쉐브론과의 개혁을 취소하고 현재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이들 중 상당수는 고도로 숙련된을 추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글로벌 석유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이란의 프레이북에서 벗어난
재브랜드화를 위해 다른 곳에서 잠시 멈추더라도 계속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뭐 점도가 매우 끈적끈적해가지고 어딘가는 약간 그 손을 좀 재처리를 해야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세계 1위도 아파 죽겠다며 탭, 허밉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현재 유독에 뒤집힌 대이변의 전세계 발칵. 이런 이 어그로를 끄는 제목으로 해서 봤는데 알조한 TV라고 뭐 약자인 것 같은데요. 허민비 선수 누르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상대방 선수가 그 등을 뒤집어져 있지 않으면 누르기가 선언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탭을 탁탁 해서 이 패를 인정을 했는데 누르기가 아니다. 상대의 등이 매트에 닿아야 하는데 앞으로 엎드려진 상대를 위에서 덮치면서 목조르기에 들어간 것이 먹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아파 죽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알조한 TV라는 데가 유도에 대한 어떤 그걸 좀 식견이 없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했다는 거를 또 한번 제가 좀 꼬집고 싶네요. 왜 그러냐? 저도 저게 유도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괴로워 보입니다. 목이 한번 졸려본 사람, 목을 한번 저도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목이 졸려가지고. 김민종 37년 만에 대기로 8만 관용 앞에서 360도 업어치기로 한방선 헤비급인데 업어치기로도 한판승이라고 이슈 한전이라고. 근데 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이런 거는 빗당겨치기 왼쪽 빗당겨치기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판 이기는 거죠. 유도 기술도 잘 모르면서 방송 제목을 딴다. 왼쪽 빗당겨치기로 들어간 겁니다. 왼쪽 낮은 업어치기. 이것은 허미미 선수가 한판 하는 건데 낮은 왼쪽 업어치기로 왼손잡이인 것 같아요. 자기 완전 축으로 들면서 팍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대방 등이 가면은 업어치기로 한 판을 되는 거죠. 요거는 제대로 했습니다. 출처가 주도 아니 요거를 갖다가 이제 국내 유튜버들이 하는 건데 요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